그래서 수능 예상 지문. 그래? 수능 예상 지문 수업이고요. 이게 뭐 해년마다 내가 하고 있죠. 뭐 내가 하면은 뭐 좀 많이 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보대. 뭐 별로 안 봐도 뭐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지 뭐. 그리고 1부하고 2부는 알아서 하는데 그 1부는 그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그 사람들 연구 결과 같은 거 분석했어. 그리고 뭐 한두 개 또 딸려서 올렸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 플러스 기타 뭐 한두 개 몇 마디 더 했어요. 몇 개 주제를. 그래서 1부를 다 들어줘야 돼. 오케이? 빠르면 오늘 새벽에 내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올라갈 거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지. 네. 월요일은 일 안 하니까 아마 늦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늦어도. 네. 고3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밤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자료들은 내가 저기 바로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그 아빠 산 것도 지금 다 있거든. 저쪽에 프린트 할게. 그래서 프린트해서 그 토책자로 만들어 나눠줄게요. 인강 듣는 친구들은 뭐 그냥 그 열심히 인강 보면서 하면 되겠죠. 화면에다 내용이 나오니까 좋아요. 한번 천천히 보자고. 그래서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관련된 주제가 아무래도 내가 수능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뭐 관련된 주제들이 이제 뭐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 거지. 도움이 되자는 거죠. 이런 주제들을. 그래서 뭐 앞에서 어떤 친구들하고 이제 그 앞에서 그 누구야 어떤 그 누구지? 재균인가 누가 제안해가지고 런던 의정서. 그 런던 의정서가 뭐냐면 그 일본 아이들이 그 방사능을 방출했잖아, 그지? 그 런던 그 의정서라는 게 뭐냐면 그 런던 프로토콜. 그래서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일본도 거기에 그 가입국이죠? 그래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게 뭐 그와 연관지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주권 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좀만 더 해보고 해보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그 주권 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그 영어로는 뭐 그 쓰세요. 이게 뭐 이제 스테이트 서번 이뮤니티에서 국가 주권 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일본이 해상 방류해서 피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민사 소송이나 뭐 기타 뭐 형사 소송을 한다 그래 봐. 일본 정부한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민사법정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응소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그래요? 바로 요 스테이트 서번 이뮤니티. 그러니까 국가의 행위는 개인이 시비를 걸어서 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국가는 국가끼리만 상대한다고요. 국가는 누구만 상대? 우리나라 국가가 일본 국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해. 뭐 국제사법재판소인데 가는 건 가능하지만 국제법상의 주체 아니야, 개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국가 행위를 상대로 그래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타국 법원의 관할권에 면제를 향유한다는 거죠.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뭐 해상 방영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정에 가가지고 일본 정부가 그럴 해상 방류하도록 허락했으니까 뭐 돈을 얼마 나한테 물어줘. 내가 부산 어민이야. 뭐 이런 거 돼 안 돼? 어서 앉아. 그 노트 꺼내. 오늘 그 수능 예상 지문 공부하는 날이야. 첫 번째 지문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주권 면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권. 그래서 이거 이제 한국말이니까 영어로 한번 쳐서 같은 말을 해보죠. 그래서 서번 이뮤니티가 뭐라고요? 서번이니 서버린. 서번. 이 뭐야? 주권. 여기다 ty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서번티 하면은. 명사죠? 서번티는 뭐라고? 명사, 주권.
서번 하면 말이에요. 서번 하면. 서버린이라고 나오고요. 서버린, 서번. 이게 바로 뭐야? 주권의 면제. 그래서 국가는 타국 법원의 관할권에 종속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원칙이에요. 읽어보죠. 이것은 법적 원리다. 이제 리걸 도트린. 리걸 독트린이 뭐라고? 법적 원리. 그 원리에 의해서 by which the state cannot commit a legal wrong. 국가는 저지를 수 없다. legal wrong. 법적인 잘못된 일을. 그에 따라 국가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국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거죠. 일종의. 이게 옛날에 이제 그 19세기, 18세기에 군주는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군주는 잘못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거 출발했어요, 사실은. 국가가 하는 일을 어떻게 개인이 법정에서 다루냐. 뭐 이런 얘기야. 그에 따라 accordingly is immune. 면제가 된다. 뭘로부터? civil suit 뭐야? 민사 소송. civil suit이 뭐라고? 민사 소송. 또는 criminal prosecution. 이게 뭐야? 형사 소추. prosecutor가 뭐야? prosecutor. 오화에 붙이면. 검사. prosecution. 기소. 이걸로부터 면제가 된다. immune이 뭐라고? immune이 뭐라고? 국제법 하에서는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ubject to some condition. 그리고 어떤 조건에 기속되어져서 countries are immune. 국가들이 면제돼요. from legal proceedings. 법적 절차로부터. 또 다른 국가로부터.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야.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짰네요. 어디 간 거야, 방금 이거 근데? 인쇄를 했잖아. 나온 거야, 이쪽에? 나왔겠죠? 미안한데 너 가서 나왔나 한번 봐봐, 가서. 국가 주권 면제라고 하고 주권 면제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앞방서도 간단히 했는데 이게 주스 코젠스 이런 거하고 충돌. 오케이, 거기 놔둬. 거기다가 그 부원장님한테 모아놓으라고 그래. 나오는 거 전부. 이게 주스 코젠스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는 강행규범이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강행규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주스 코젠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거는 보나마나 뭘로 해서 나와? 당구장 표시 있겠죠? 이건 전문 용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규범에도 기속되지가 않는 거야. 제일 센 규범이야. 강행규범 뭐라고? 가장 강력한 규범이야. 그래서 이 강행규범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인도에 반하는 죄. 뭐라고? 인도에 반하는 죄. 그래서 강행규범이란 말이 한국말이니까 지우고 다시 검색해보죠. 여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노스 에스턴 유니버시티 명문대학에서 여기 뭐 노스쿨 같은 데에서 쓴 논문이죠. 그래서 국가 면제와 강행규범의 약속. 그래서 국가 면제를 강행규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강행규범의 4가지 원리 이런 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읽어볼까요? 주스 과정 강행규범이라는 건 암시한다 해보죠. imply. 절대적인 제약을 absolute restrictions. 절대적인 제약, 금지. 뭐에 대한? on genocide. genocide가 뭐야? 대량학살. 슬래버리는 뭐야? 노예. 슬레이브 트레이드는 뭐야? 노예무역. 토처는 뭐야? 고문. 다른 inhuman 뭐야? inhuman. 비인간적인 트리트먼트, 대우. prolong 장기화되어진 arbitrary. 이 뭐야? 자기 마음대로 자유재량적인, 즉 재판도 없이 얘가 자기 마음대로 구금한 거. 디테인.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racial discrimination. 이게 뭐야? 인종 차별. 자, 이런 거가 바로 강행규범. 이거에 위반한 거는 어때요? 당연히 무조건 국가 면제 대상이 아니야, 이건. 국가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 면제를 주장하고 싶어도 강행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 국가 면제의 대상이 아니야. 국가도 처벌된다는 거고 국가도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상 방류는 어때요? 방사능 물질을 해상에 방류했어. 어떻게 생각해? 부원장님, 여기 커피 좀 올리실래요? 여기.
방사능 물질 해상에 방류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inhumane treatment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우리를 인간으로 본 거 안 본 거 다른 나라들은. 미친놈들이죠. 이제 그래서 요거 이 주스 코젠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슬래버리란 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은 또 우리가 2018년경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잡아 처벌하죠? 전범들을. 전범 영어로 뭐야? 전범, criminals. 이거를 누가 잡아 처벌해? 지금도 처벌하잖아. 19, 18살 때 수용소 간수였던 애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감옥 보내. 90몇 살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데려다가 사형시키고 막 그러죠. 얼마 전까지. 너무 늙어서 뭐 이제 사형을 안 시키고 막 그러는데. 일본은 어떻죠, 일본은? 지하 2층. 지하 2층 B에 있어요. 커피 좀 올리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독일처럼 자국민 중에 예를 들어 만주에서 독립군들 목 자랐던 새끼들 이거 어떤 것 같아? 재판한 것 같아? 그 경신대참변 보호는 좋은 투후에 그 민간인 학살한 새끼들 있잖아. 그 새끼들 기생관광하러 80년대 70년대 한국 들어왔잖아. 그럴 때 일본 정부에서 처벌했다는 말도 못 들어봤을 거고 한국 김포공항에서 체포됐다는 말 들어봤어? 전부 다 전범들 체포를 안 했죠. 우리나라도 직무이긴 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일본이 그런 식으로 전범들을 우리가 처벌을 못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민사적으로라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전범은 처벌 못했지만 우리가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최초로 뭘 하려고 그런 거야 이제? 민사적으로나마 특히 그 포스트 레이버 이게 뭐야 포스트 레이버가 강제 노역 이게 바로 우리말로 뭐야 이게 바로 징용 문제가 있어 징용.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 징용 얘기를 하면 일본은 징용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야 그때는 한국은 일본의 일부였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가 국가 비상시에 전시 비상사태 총동원령을 의해 가지고 노역 좀 시킨 게 뭐가 불법이냐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거는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illegal occupation. 많이 들었죠. 근데 과연 그러면 이 근거는 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국제사회에서 누가 이걸 인정했냐 그러죠. 그죠? 미친놈들이야 그런 많은 놈들은. 기본도 안 된 거죠. 여러분 그 포츠담 선언에 뭐라고 나와요? 포츠담 카르 선언에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들어봤어요? 그래. 들어봤어요 진짜? Enslavement of Koreans. 그 뭐 아까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노예 상태에서는 불법 점령.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노예 상태라고 포츠담,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죠? 그 포츠담 선언이라는 거는 포스트 월드 아까도 했지만 전후 처리를 위한 일방적 선언에 의한 조약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얘가 우리에게 이제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피압박 민족 중에 유일하게 우리한테만 독립의 권리를 부여한 별도 조항으로 우리가 특이한 얼마나 독립운동을 세게 했는지 생각해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민의 이거 뭐야 이게 그 당시 노예제도가 합법이야 불법이야? 노예제도가 합법인데 어딨어? 노예제도는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사회가 한국민이 강제 점령하에 노예 상태에 있었다. 납치된 거야 일종의. 얘가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주스 코젠스 뭐야? 강행규범에 위반됐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징용 문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전범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주권 면제 스테이트 이미니티를 들면서 스테이트 이미니티를 온용하면서 우리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이 말한 주권 면제는 왜 안 통하는 거야? 바로 한국민을 불법적으로 점령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학살을 했고 그죠? 이런 어떤 바로 그런 주스코젠스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가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언제나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 한국권 이게 만 60 몇 년가 68년인가? 하여튼 뭐 60년대에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요때 이제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가 이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거야. 뭘 포기했다고? 일본의 그 대환 이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데 이거 이제 그 여기도 써 있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이미 무효다. 뭐라고? 청구권 협정에 한일 합방 조약은 여기 써 있죠. 이미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가 뭐냐면 null and void였어요. 우리가 그 avoid가 피하다죠. 그래서 이게 무효란 뜻이고요. nullify 들어봤죠? nullify가 뭐야? 무효로 하다.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이런 단어도 알아야죠. 따라 nullify. null and void가 이게 무효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null and 이게 원래 무효인데 이게 이미 무효라는 말을 일본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는 합법이었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무효화가 됐다는 거지. 그지? 그냥 그래. 한국 정부는 뭐라고 주장해? 한국 정부는 뭐라고 주장해? 원래 무효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죠. 뭐가 있다고? 취소. 이 캔슬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유효했던 걸 아니면 뭐 withdraw 들어봤어? withdraw는 뭐야? 철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철회를 하거나 취소를 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무효가 아니고 유효이었던 법률 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취소나 철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근데 청구권 협정에 뭐라고 써있다고? 한일 합방과 기타 한일 간의 그 재조약은 뭐라고? 이미 무효다. 그래서 이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런데 보면은 조약을 해석할 때는 그 통상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써 있어요. 이건 이제 조약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국제 협약이야. 얘가 조약법의 해석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어요. 근데 조약은 뭘로 해석한다고? 뭘로 해석한다고? 통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통상의 의미로, 통상. 이제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엔나 협약 얘기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비엔나 협약. 그래서 뒤에가 이게 있어서 뭐 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해석에서는 조약을 해석할 때는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 언제나? 어떻게 해석한다? 특수한 의미로 해석해.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로 해석해. 통상적 의미. 보통. 여기 있죠, 그지? 그 통상의 의미에 따라.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해? 무효라는 건 원래부터 불법이 아니고 원래부터 성립이 안 해.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이 결혼은 취소야 무효야? 무효지 무효. 아니 총칼로 다 맺은 조약이 무효 지금 합법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조약이 그 당시 국제법으로도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일본 측의 주장은 그거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길게 했는데 조약은 영어로 막 그거만 알고 넘어가죠. 네, 트리티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얘기도 지금 간단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 이게 매우 민감한 문제야. 왜 민감한 문제냐면 영문과 교수님들이 이런 걸 읽고 이런 걸 문제 내실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영문에서 이제 유식하시잖아.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 건국적 논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래가지고 국가 면제를 온용하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해버렸죠. 뭐라고? 거꾸로 우리가 일본이 경제 제재를 했단 말이야. 어? 이거 일본이 왜 경제 제재를 했어 우리한테? 어? 야 한국 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해서 전범 기업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기업을 우리한테 왜 돈을 물어내라고 하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그게 말이 돼 안 돼? 왜 말이 안 되는가? 말할 수 있어야겠지.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국가가 한 행위니까 주권 면제야? 일본은 그것도 주장한다. 이거 징용도 국가 행위였다고요. 이해가지?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야, 이제 바로? 주스 코젠스. 뭐라고? 주스 코젠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더 어떤 문헌들 조금 읽어보면 왠지 나올 것 같죠, 이게 지금 이번 시험에도. 그래서, nullified, null and void. 이건 이제 온천무효. null and void가 뭐라고? 둘 다 합쳐서 한다는 얘기야, null and void가. 그래서 몇 줄만 더 읽어보고 계속 나와.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뭐냐면, 한일 합방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국가행위였기 때문에. 이해가? 한일 합방은 합법이었고, 일본인이었다고요, 조선인들이 그 당시에 한국인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국민을 총동원해서 했고, 첫째. 둘째, 불법이라 하더라도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주권 면제라는 거야. 일본의 논리야. 그래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한일 청국전 협정에서 이미 한국은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다 포기했는데 왜 이제야 또 지랄하느냐 이거야. 이해가죠? 근데 아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때요? 국가가 그런 식으로 개인을 대신해가지고 강행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를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다 포기했다. 어때? 그거 자체가 강행규범에 어긋나 안 어긋나? 어긋나죠. 그것도 불법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강행규범의 개념, 국가주권의 개념. 그래서 요걸 좀만 더 보고 관련된 논문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넘어가죠. 논문 사이트인데 잘 안 보이지? 너무 어두워서 그지? 다른 논문 한번 읽어보죠. 몇 줄 읽어보고 다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요거 하다 말았었나? 한일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영문과 교수님들도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결론 부분만 좀만 읽어볼까요? 아니면 개념을 좀 읽어볼까요? 그래요. 결론 부분이 여기일 것 같은데 몇 줄만 읽어보자고. 머리 몇 줄을 하려 때 시작이 어디야? 여기다 결론, 그지? conclusion, 그지? 결론,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죠. 논란들 해봅시다. The controversies 둘러싼 around 그 문제, the issue of foreign sovereign immunity 외국 주권 면제 이슈를 둘러싼 논쟁들, 사례들에서 in cases 관련된 involving 심각한 인권들,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바로 징용공이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점령해서 이렇게 한 거, 그 사람들 납치해서 납치한 거지. 남의 나라 정령해서 납치입니다, 전 국민을. apart from settled 해결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논쟁이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런 아직도 논쟁은 있지만 결론 부분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제 몇 줄만 보는 걸로 해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읽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 판결 후에 애프터 사만타 판결 이름이죠. 이게 얘네는 이런 식으로 그 판결 이름을 써요. The breakthrough 돌파구 for the complete 그 갈등에 대한 between human right litigation 이 litigation이 소송이라는 뜻이야. litigation이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human right litigation 바로 인권 소송이죠. 그 다음에 외국 관리의 foreign officials 우리로 치면 일본 관리들이었겠죠. immunity 면제 이거 사이에 갈등이 remains 남아있어요. potentiality 이게 뭐야? 잠재성으로. potentiality가 뭐라고? which will only be confirmed 이것이 단지 확인될 것인 만약에 future 미래의 executive practice 행정부의 관행이 capitalize on 이 표현 조심해. 이용한다. 이게 뭐라고? 이용한다. 또 latitude 이게 위도란 뜻도 있고요. 어떤 지금까지의 누적된 어떤 권위, 힘 이런 거야. 제공되어진 권위죠. latitude provided to it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Supreme Court 대법원이죠.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부여되어진 무게, 권위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 딱 읽어봐도 어때요? 이제 인권 쪽으로 편을 든다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그 다음에 결정 이 ICJ 국제사법재판 이게 뭐라고?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게 ICJ가 뭐라?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이 자꾸 독도로다 이거 가자 그러죠. 거기로부터 결정은 still away 여전히 기다려지고 있죠. To indicate 표시하려고 whether such development 인지 아닌지 whether 그런 발전이 would be in line with 같은 연속성상에 있게 될지 말지 요건과 requirement
국제법에. 즉, 여기서도 이제 바로 어떤 요건이겠어요? 바로 인권 소송을 했을 때 강행 규범으로 인권 소송을 해서 주권 면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잭슨의 입장, 유명한 판사죠. 판사의 입장이 will be reflected, 반영될지 말지 whether 이 진화 과정, in this evolution. 그것은 단지 미래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는 거죠. 좋아요. 아직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법원리상으로 볼 때 뭐가 우선이야 딱 봐도 이 글에 봐도 뭐가 우선이야? 강행규범이 우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은 이래서 잘못됐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건국절 논란하고 연관이 있는지 알겠죠? 건국절은 영어로 뭐죠? National Foundation. 파운데이션이 뭐야 아는 사람? 설립. National Foundation Day. 우리나라 말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천절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하늘을 연 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참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 가면 이제 이태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국사학과에.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언제 건국이 된 거야? 한국은 언제 건국이 된 거야? 단군 때, 그죠? 그리고 1919년은 뭐죠? 그렇죠. 아니, 인터림 거버먼트. 인터림 거버먼트가 뭐야? 임시정부죠. 인터림 거버먼트. 상하이 인터림 거버먼트. 19년은 이제 임시정부 건립이고요. 48년은 뭐야, 그러면? 그게 건국이야? 아니면 그거는 정식정부 수립이야, 그때는? 정식정부 수립인 거죠. 그래서 이태진 교수님 주장이 이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건국절이 왜 논쟁이 되는 거냐면 이 건국절을 1948년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정부 수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국채와 정체, 국채는 영어로 뭐죠? 스테이트 시스템. 국채는 영어로 뭐라고? 스테이트 시스템. 정체는 영어로 뭐야? 거버먼트 시스템. 알 수 있겠죠? 이런 국채와 정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가 48년에 민주공화국으로 정식정부 수립한 거잖아. 1919년은 뭐 임시정부인데 19년도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3.1운동에 의한 뭐가 있어 바로? 최초의 뭐야? 미국식 공화정이란 말이야. 최초의 뭐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왕정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리퍼블릭. 그러니까 1919년 바로 이제 리퍼블릭이란 말이야. 리퍼블릭. 이게 최초의 일이죠 우리가. 리퍼블릭. 이해하죠? 우리가 이제 공화국을 처음으로 한 거야. 민주공화국이죠.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헌법도 있었죠 그때.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때는 정식 정부야, 인터림이야. 프로비저널. 뭐라고 한다고? 프로비저널 쓰세요. 둘 다 임시란 뜻이죠. 프로비저널 혹은 인터림 거버먼트. 어쨌든 간에 우리 임시정부가 이렇게 존재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48년에 우리가 건국을 했다. 이거는 무슨 주장이냐면,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임시정부도 부인하는 거고 또 뭐도 부인하는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 그죠? 이런 거 완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아주 할 말이 많아져. 이게 아주 거의 이게 엄청난 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양사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교양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주제를 생각하시는 연구가 교수님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교양에 관련된 키워드들과 관련된 문제를 마음속에 떠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여러분이 그거의 어떤 지적인 흐름을 알면 문제 풀 때 어때? 바로 이해가 가겠죠. 왜 지금 건국절이 문제냐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시알 바이어스 이게 뭐야? 인종적 편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레시알 바이어스. 서양 애들은요, 이 네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거는 해석이 어떻게 냐 이걸 이제 민족 국가라고. 이거 뭐라 그런다고? 이거 뭐라고 불러? 민족 국가. 근데 우리에게는 이 중앙 집권화된 centralized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centralized government, 중앙 집권화된 centralized government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계속 그래 왔잖아. 가장 하부다니까지, 그지? Lowest bottom of the state. The state power could penetrate into the lowest bottom of the state. 이 무슨 말이야?
State power could penetrate. penetrate가 뭐야? 침투했단 말이야. lowest bottom이 뭐야? 최하위의 바닥까지. 뭐 파견했잖아. 중앙관, 지방관, 스테이트 오피셜스가 디스패치 파견돼서 우리는 서양은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물론 제국을 했죠. 오히려 고대 때 있었지. 로마 제국.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게르만의 침입으로 서양은 이제 중세를 맞죠. 그래서 서양은 바로 거의 1000년 넘게 뭘 한 거야? 퓨덜 시스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봉건제. 이게 뭐라고? 봉건제. 퓨덜 시스템. 그러니까 서양은 이런 봉건제를 겪은 거예요. 봉건제의 특징은 뭐죠? 지방할 거야. centralized다 decentralized. 그 쌍무적 계약 관계. mutual contract. 그지? 그러니까 decentralized 되어진 시대를 보낸 거야. decentralized는 뭐야? 그래, 지방 분권이란 말이야. decentralized. 이런 시대를 몇 년을 보냈다고 걔네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처럼 centralized 되어지지 않고 decentralized 되어진 게 수천 년을 겪으면서 얘네는 민족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 단위를 이룬다는 개념 자체가 얘네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그레고리 핸더슨인지 어떤 또라이 새끼는 네이션, 민족이라는 건 imagined community, 상상의 공동체란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경험으로 보면 맞는 말이야? 서양의 개념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는 진짜로 네이션, 민족이라는 것이 제일 빨리 봐도 이거는 불과 15세기. 보통 16, 17, 18세기 되어서야 서양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절대 군주제, absolute 들어봤어요? 이 절대 군주제가 이제 출현했죠. 그래서 absolute monarchy. 모나크가 이제 왕이란 뜻이고 모나키가 군주대죠. 그래서 상비군, 스탠딩 아미. 상비군이 뭐라고? 스탠딩 아미. 다 써야 되는 단어들. 스탠딩 아미. 이런 그 시대를 거쳤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서 처음으로 관료제가 등장하죠. 한번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우고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이렇게 키워드를 쳤으니까 근데 한번 다 쳐볼까? 뭐가 뜨나? 하나도 안 뜨네. 자, 그러면은 너무나 많으니까 키워드가 하나씩 봅시다. 요거를 지우고 요거를 빼놓고 퓨덜 시스템이 뭐가 뜨는지 한번 그래요. 퓨덜리즘 이거는 뭐냐면 was the medieval model 중세적 모델이다. 정부의 프레데이팅은 앞서는 뭐에 앞서요? 버스가 탄생의 현대 메이션 스테이트가 민족국가. 근데 이 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누구의 경험만을 쓰고 있는 거야? 서양의 경험인 거지. 미친놈들이야. 이거를 일반화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그럼 이 새끼들이 처음에 지리산 발견,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이 무슨 말이야? 아니, 지리산 발견이라는 거는 거기 아무도 안 살 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미 살고 있었잖아. 이 새끼들이 처음에 지리산 발견을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현지에 사는 네이티브스가 원주민들도 휴먼스, 인간이다. No, they are not human. 인간이 아니다. 만약에 인간이면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인간이 아니면 권리가 없죠. 학살해도 되는 거지. 바로 이 두 개의 부류가 싸웠단 말이야. 대충 알겠지? 이 새끼들이 우리 독도도 니앙쿠르락이라고 부르잖아. 지금도 독도를 영어로. 그걸 불러. 지네가 지네 마음대로 그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선장 새끼 이름 따서 지 이름인가? 이 새끼들 생각 속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종적 편견 때문에 이런 민족국가라는 것이 얘네는 너무 새로운 장치였단 말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1948년에 한국은 최초로 민주정부를 정식 수립했다는 맞는 말이지만 국가를 수립했다는 건 제국주의적 견해인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국가는 한국인을 인간으로 보는 거야? 인간으로 안 보는 거야? 인간으로도 안 보는 거야. 끼케야 중국의 속국. 뭐라고? 끼케야 중국의 속국으로 보는 거야. 속국의 언어는 뭐죠? 베살 스테이트. 여러분이 건국절 논란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제국주의적 견해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 한국을 중국의 일부였는데 우리가 독립시켜줬다가 일본의 일부가 됐다 그러잖아.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해가죠?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속국이란 단어고요. 속국.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 번도 우리는 국가를 이룬 적이 없대요. 이해가? 민족국가를 이룬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48년에
현대 국가로서 진짜로 국가가 되었고, 그전에는 지리적인 명칭으로서 코리아가 있었고, 민족의 어떤 부족의 명칭으로 한국어가 있었고 한국민이 있었던 거지, 스테이트라는 건 48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를 한국인이 동조하는 건 말이 돼, 안 돼? 더욱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놈들은 한일 합방을 합법이라 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우리는 불법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살아있었던 거야? 앉아. 너도 들을 거야? 이 새끼 안 해도 되니까 니네끼리 해,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넌 들어가서 어서. 리걸 퍼스널리티가 뭐라고? 이게 법인격이야.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불법으로 점령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인격은 죽어있는가 살아있는 거야? 계속 살아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존재했고 국민은 일제에 의해서 납치가 된 거고, 이거는 포츠담선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죠. 노예 상태.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국가는 이미 당군 때 설립했고 국채와 정체가 계속 변경되어 오다가 1919년에 최초로 임시정부, 48년에 정식정부. 이거는 서양 제국주의의 견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본은 바로 서양 제국주의적 견해로 봐서, 그러면 식민지란 개념도 웃기는 거예요. 이 프랑스가 독일을 점령한 거는 뭐였어요? 식민지야? 칼로니야? 아무도 칼로니라고 안 부르지. 어? 그럼 불법 점령이라고 그러잖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지? 점령 기간이라고. 우리는 일본에게 점령당한 거야, 식민지야? 식민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직역, 한자로 직역하면 휴먼 세틀먼트, 그지? 식민, 심는다, 인간을. 그래 안 그래? 휴먼 세틀먼트, 인간을 심는다. 그래 안 그래? 어? 휴먼 세틀먼트, 오케이?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문명이 낮아가지고 일본인이 와서 우리를 높은 문화로 우리 문화를 몰아내고 이렇게 식민하던 이런 나라였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었죠. 우리는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열등한 적도 없고 강제 점령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런 식민지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식민지하고 서양 애들이 말하는 식민지 많이 다르죠. 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일본은 그래서 우리를 식민지라고.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컴펜세이션 문제가 나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식민지를 했던 식민 모국이 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 근데 우리는 식민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불법 점령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라 그러면 일부러 근대화 해줬다는 거죠. 뭘 해줬다는 거라고? 실제로 좀 말이 되는 게, 영국은 그 인도를 칼로나이즈 해가지고 실제로 뭘 이식했어? 서구 문화를 이식해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영국은 인도를 모더나이즈 한 면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모더나이제이션이 됐어요, 진짜로? 오히려 방해받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은 그랬다는 거죠. 이걸 보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근대화론이라는 건, 이걸 뿌리를 추적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서양의 그 소셜 다이니즘, 이게 뭐라고? 소셜 다이니즘, 사회 진화론이죠. 이 사회 진화론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근대화론. 지금도 이 근대화론은 뭐냐면 결국은 서구 중심의 이 근대화론은, 이 근대화가 곧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웨스터나이제이션. 이게 뭐야? 서구화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서구화가 근대화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서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대화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화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서양사에 보면 니체도 있고요. 이게 니체라든가 뭐 헤겔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칸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 모의고사에서 이름들이 가끔 보이죠. 바로 이제 영문과 교수님들이 막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체라는 놈은 히틀러가 존경했던 놈이죠. 이제 뭐 신은 죽었다, 그지? God is dead. 니체는 이제 니체 같은 놈이 이게 완전히 엘리트주의자야. 이건 뭐라 완전히? 그러니까 이 새끼의 논리 속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사회 진화론, 우생학. 우생학이 뭔지 알지? 그래서 어쨌든 그 유지닉스라고 하는데, 우생학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적 갈등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이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과 교수님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니체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먼저 진화론은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은 뭐 스펜서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지만 이 다윈 자체가 인종주의자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유지닉스는 이제 우생학이고요. 그래서 니체가 무시무시한 엘리트주의자야. 그래서 인간은 초인이 있다. 초인. 그지? 울트라 휴먼스. 그리고 대중, 메스스. 이게 보니까 우생학이라든가 사회 진화론에 맞닿아 있어, 안 맞닿아 있어? 히틀러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하게 생겼잖아. 이걸 니체의 논리로 쫓아가면 학살이야, 학살. 불필요한 놈 죽이는 걸 연결이 돼요. 헤겔도 바로 서양 중심의 그 어떤 생각을, 백인이 그 진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헤겔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양은 한 사람의 자유고, 백인들은 이제 모두의 자유고, 백인이야말로 이 세상을 문명화시킬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어때요? 사회진화론적인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칸트도 사실 그래요. 칸트는 다만 근데 인간을 도구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긴 했어. 그렇지. 인간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그죠? 이런 말 하긴 했지만 칸트마저도 사실은 사회진화론 영향을 많이 받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거를 가장 아시아에서 빨리 받아들인 나라가 있어요. 디아시아이네이션 찾으면서. 그 나라가 어디야? 바로 타라론. 그 나라가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도 한국을 열등하다고 보는 거고, 일본 우익들은 지금도 한일합방은 합법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도 한국은 48년에 생겨난 신생국이라고 보는 거고, 얘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미 배상 끝났다 그러는 거고, 이미 사과 끝났다 그러는 거고, 이거의 이 뒤에는 이렇게 엄청난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 서양의, 그리고 이제 아까 히틀러 얘기를 했지만 히틀러하고 일본이 동맹국이었죠? 우연한 동맹이 아닌 거야, 그게. 히틀러가 제일 존경했던 게 니체고, 이 니체적인 사상이라든가, 이게 파시즘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집권했던 그 계층들이 지금도 일본은 집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시즘 새끼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집권하고.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68년 혁명이랑 있어서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독일도 68년 혁명이 있기 전에는 진짜로 히틀러 충복 새끼가 총리를 했어요. 믿어져? 뭐라고? 일본도 전범들이 총리하고 그랬잖아. 독일도요, 68년 이전에는요, 이게 지금 68년 독일 장면들이죠.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네요. 68년 5월이죠. 그래서, 뭐야, 이씨. 내가 회원이니까, 보면 돼요. 그래서, 아씨, 난 돈 냈다고, 이 새끼야. 돈 다 냈어, 난. 나 회원이라고. 왜 이래, 이거. 돈 다 냈는데, 난. 병신 새끼들, 이거. 아씨. 나 지금도 돈 내고 있는데 왜 이래.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나는 돈 내고 있는데, 씨. 이거 봐도 돼요. 백화사전이죠. 하여튼 68년 때 요 사건이 있고요. 68년 때, 이제 요때, 스턴치 리볼트가 뭐야? 반란이 일으켰다는 거죠? 이제 명사네요. 학생들의 반란. 시작된 교회 지역에서 파리에. 곧 합류되었죠? 일반적인 총파업, 제너럴 스트라이크. 궁극적으로 관련되었던 어떤 약 1,000만 명의 근로자하고, 그죠? 그래서 68년 독일로까지 퍼져나왔고요. 프랑스 시작돼가지고. 이때 이래서 이때 68년 혁명 이후에 독일에서도 과거사를 반성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일본은 이런 경험이 있어, 없어? 일본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일본도 68년에 들썩했어. 근데 일본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해가지고 전범들이 일본은 어때?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거, 나라를. 그래서 저런 파시즘적인 견해, 2차 대전 때 가지고 있던 군국주의, 만세 일개 천황 후에 일본 민족, 이런 생각을 지금도 버렸어, 못 버렸어? 이게 바로 실체인 거야. 우리나라 자유주의, 지네가 무슨 자유주의 어쩌고 하면서, 걔네 자유주의가 아니야. 걔네는 파시즘이란 말이야, 파시즘.
그래놓고 그 아주 초창기의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 자유주의 중에서도 아주 고전적 자유주의, 자산권 중심의. 그 이제 그때는 뭐밖에 몰랐어. 부르주아들이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돈 좀 벌게 해줘 개새들아 국가로부터 개입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이 아니면 뭐 부자가 아니건 경제활동할 자유에 국가 개입하지 마. 이 개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는 거라. 이거 파시즘이야 이게 바로. 히틀러도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독일민족들 뭐 저 장사하는 애들 엄청 도와줬어.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일본 48년 건국절에서 48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우익하고 괴를 같이 해서 조금만 진보적인 뭐 여성의 권리라든가 노동자의 권리 주장하면 빨갱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지? 개입하지 마 시장에 막 이런 건 바로 이런 고전적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귀족으로부터 자기네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랬던 이해가? 그때 그 자유주의만 갖다가 바로 모든 진보적인 가치를 버리고 이제 지금까지 인류 역사적인 경험을 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친 그 빨갱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야 바로 파시스트야 파시스트. 이해가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일본의 우익과 괴가 다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 영문과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알아 몰라 지금? 알고 있죠. 이런 거 문제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문제. 이해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배경이 돼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책인 전통이고 그리고 브랜치 오브 리버럴리즘이야 자유주의의 하나의 가지다. 어드보케이트 옹호하는 프리마켓 뭐야? 자유시장을. 레이즈페어가 뭐야 쓰세요? 이게 바로 불간섭이야. 뭐라고? 불간섭. 자유방임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경제. 그리고 시빌 리버티. 이게 바로 시민권입니다. 뭐라고? 시민권. 법의 지배 아래에서.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해가? 이거는 히틀러 때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 여기다 인종주의가 결합이 되고 사회진화론이 결합이 되면 이게 바로 제국주의야. 이해가? 그 당시에 기업하는 사람들 자유를 보호했잖아. 제국주의에서. 그냥 그래. 자기네 민족들, 자기네 기업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이 지식인 행세하면서 이런 19세기적인 이런 그 일본 그 2차 대전 때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식인 행세하면서 건국절이 48년이고 이해가? 경제활동 자유에 뭐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되고 이게 마치 엄청난 그 진보적인 개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경험 중에 어때? 노동자의 권리, 그지? 여성의 권리 이런 거 무시하면 돼안돼.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공산주의하고 싸워 이겼잖아. 어쨌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걸 경험을 배워야 될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공산주의로 흐르잖아. 자율성이죠, 오토노미.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한정된 정부, 이게 제한된 정부죠. 리미티드 거버먼트.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적인 자유다. 이것도 역시 그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해서 뭐 읽어봐. 너무 길게 할 거 없죠. 간단간단 읽어봐야 돼. 오케이? 이런 바로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떠드는 인간들이 있다. 됐고요. 말이 길었는데 자유방임. 뭐야 인쇄를 실패했대네. 인쇄 금지 걸어놓은 거야 이것들도? 설마 인쇄 금지 걸은 거야? 프린트 금지한 거야? 아이고 니네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인쇄를 왜 안 돼? 인쇄 실패. 또 한번 해볼까? 인쇄 안 되는 거야? 된 거 같지? 이번에는 경제학적으로 개념들이 이제 경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제학적 기초 개념들이 시험에 자꾸 나오죠. 뭐 이번에도 뭐 좀 몇 개 나왔는데 먼저 그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게 좀 나오면 당황스럽죠. 그다음에 외부성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세 개 해볼까? 탄력성, 외부성, 한계 이런 개념 세 개만 해보자고. 탄력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몸은 탄력으로 보여, 탄력성 있어 보여, 탄력적이지 않아 보여. Do I look elastic or non-elastic? Do I look elastic? My body. Does it look elastic? 대답하기 싫지?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야. 이건 바로 뭐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뭐야? 바로 경제학에서요. In economics. 이해가? 경제학의 탄력성은 뭐냐? What is elasticity in finance? 금융에서 탄력성. How does it 어떻게 작동되는가? 간단히 그 개념만 알면 되니까. 백과사전 일종의 무엇이 탄력성인가? 금융론에서 in finance. How does it 어떻게 작동되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elasticity는 is a measure. 이게 뭐야? 측정 단위다 뭐에?
변수의 민감성. 뭐라고? variables sensitivity가 뭐야? 민감성. 어떤 변화에 대한,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이해가? 예를 들어 가격이 올랐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확 떨어져 버렸어. 가격이 오르니까. 그건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그래서 분자가 뭘까? 분자가. 분수로 표현하면. 분자가 가격 변화겠죠. 분모가 뭐야? 그것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니까. 위에 분자가 종속변수 아니야? 분모가 바뀌면 그거의 결과로 분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바로 뭐야?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변화니까. 분모는 뭐겠어? price changes. 그지? 분자는 뭐야? demand. 그지? 요런 개념들을 보고 요거의 변화량을 보고 뭐라 그래? 얼마나 바뀌었나? 탄력성. 탄력성이 높다는 거 말이야. 변화도가 높다, 낮다는 거, 변화가 낮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most commonly, 가장 흔하게는 이 민감성이라는 것이 sensitivity가 변화다, 양에서 요구되어지는 비교해서 relative to, 변화에 다른 요인들에서 뭐와 같은 가격. 여기까지 갔어요? 가격 같은.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경제에서 가격 탄력성은 의미한다, 리포스트. 뭐를? 정도를. 디그리가 뭐라고? 정도를.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나 소비자나 생산자가 바꾸는 그들의 수요를 또는 그 양을 공급되어지는 반응에서 가격에 소득 변화에 반응해서 이것은 predominantly 압도적으로 사용되어진다. 평가하려고. 어세스가 뭐라고? 평가하려고 변화를 소비자의 수요의 결과로서 변화의 그 가격의 변화로, 그지? 재화 용역, good and service의 price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수요의 변화. 이해 갔어? 오케이 말이.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요 탄력성 개념이 나오면 쫄 필요 있어 없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쫄 거 하나도 없다. 이것도 역시 복사해서 줄게요. 자료로. 그 다음에 뭐 요새 자꾸 그 경제학에 나오는 개념이 뭐 또 그 외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externality라고도 하고요. 경제학에서의 외부성. 그러니까 외부성이라는 거는 이제 봅시다. 뭐 전부 다 이거 뭐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니야? 계속 이것만 하면? 여기서 계속 이러면 저작권에 걸리지. 한 번만 해야지, 그지? 다른 거 하자. 다른 데를 가자. 걸릴 것 같아. 어이씨, 이게만 계속 나와. 위키피디아. 이거는 무료잖아. 이걸로 내용은 다 똑같아요. 경제학에서 엘라티스틴 매저 측정한 탄력, 이거 갑자기 왜 이게 나와? 이거 아니었잖아, 우리 한 게. 어이씨. 언제 이걸 바뀌었어? 외부성 했었잖아, 외부성. 어이씨, 여기 있다. 그래서 외부성, 여기 있다, 외부성, 그지? 위키피디아.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외부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간단히 개념만 보면 경제학에, 이거 여러 번 나왔지, 문제에, 그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외부성이나 외부적인 비용이라는 거. 외부성이라는 거는 이제 꼭 비용만 말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익이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이것은 간접적 비용이나 혜택이다. 비용만이 혜택도 있어. 혜택도 있는 거죠. 뭐에 대한 uninvolved third party 뭐야? 원래 개입되지 않은 제3의 당사자. 이해가? 원래 변수가 아니고 외부적 변수란 말이야. 이해가? 때널라 발생한 어라이즈. 뭘로써? 효과로서. 또 다른 당사자의 또는 당사자들의 활동에. 이해가? 오케이? 외부성은 간주됩니다. can be considered 한줄 수 있어요. 뭘로써? unpriced 그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제품들이죠. 인부 관련된 either A, O와 B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 시장의 거래 둘 중에 하나에 개입된 그죠?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제품이죠. 예를 들어 공기 오염은 air pollution from motor vehicle 자동차로부터 나온 공기 오염 하나의 예다. 공기 오염의 비용 사회에 대한 그것은 is not pay 지불되지 않죠. 누구에서 either the producer 생산자라든가 소비자에 의해서 motorized transport 자동차에 의한 교통의 소비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되지 않아요. 사회 전체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용이잖아. 공기오염은.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겠어요. 외부성 때문에. 그걸 교정해주기 위해서. 세금의 형태로 롤 오브 거버먼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 오염, 밀스 혹은 뭐 방앗간 같은 걸 말해요. 이제 공장을 말하죠 사실은. 그리고 공장 둘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례다. 모든 소비자들은 made worse off. better off의 반대말이죠. 더 나빠져요. 오염에 의해서.
but are not compensated. 보상받지 못하죠. 시장에 의해서. 이 손해에 대해서. 이해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성, 파제티브 이것도 나와서 시험에. 외부성이라는 건 언제야? 개인의 소비, 시장에서 증가시킨다. 복지를. 또 다른 이들의. 그러니까 내가 뭘 소비를 했는데 내가 소비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들에만 돈을 줘야 되는데 제3의 나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 제3자도 이익을 보는 거. 이해가? 그런 긍정적 외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개인이 더디나 지불하지 않아요. 제3자에게 그 혜택을. 이해가? 제3자 그 혜택에 대해서 제3자에게 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제3자가 이익을 보는데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제3자는 본질적으로 getting the free product, 공짜 제품을 얻고 있는 거야. 하나의 사례는 바로 이것에 아마도 아파트먼트다. 어버버 베이커리, 빵집 위에 있는 리시빙, 받고 있는 혜택을 즐기는 혜택이죠. 냄새 맡는 걸로부터. 이거는 부정적인 내부성이 있잖아. 처음에 한 10분은 냄새 좋죠. 계속 나면 우리는 그 치킨 냄새가 별로 안 나죠. 여기는 다행히. 어떤 데는 치킨 냄새 많이 나잖아요. 우리는 거의 안 나요. 1층에서 아주 그 양심적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짜로 그 자발적으로 그 벤틸레이터를 길게 뺐어요. 쪽까지. 아주 길게 뺐어요. 비용을 들여 자기네가.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 똘똘한 분들이야. 그거 만약에 우리가 민원 제기하면 몇 천만 원 들어요. 원래 그래. 몇 천만 원 벌금도 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정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심적인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해버리죠. 만약에 치킨 냄새가 좋은 사람에게는 네거티브 엑스터널티야, 파제티브 엑스터널티야. 치킨 냄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파제티브 엑스터널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근데 이 애도 아파트 아래에 있는 베이커리도 꼭 반드시 파제티브 엑스터널티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 대충 개념 이해가? 이해 갔어 안 갔어? 했으면 됐어요. 시험 볼 때 당황하지 마 이런 게 나오면 알겠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하기로 한 게 뭐였죠? 외부성하고 한계의 개념이죠. 한계. 이제 한계라는 개념이 가끔 나오는데 뭐 한계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나왔고요. 뭐 한계. 이제 한계라는 개념이 뭐냐면 경제학에서 What is marginal in economics? 그럼 뭐 들어가 봅시다. 미국 쪽 사이트 같네요. 경제학 가르치는 사이트 같네. 이거 막 저작권도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설마 그러지 않겠지? 교육적 목적에서 일회용으로 하는 거는 봐주게 돼 있거든 원래. 이거를 여러 번 전문적으로 사용하면 자기네 거야.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교육적 목적에서 이례적으로 쓰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 이건 뭐 베른 협약이라고 저작권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어. 그 형사처벌까지 규정된 드문 국제 처벌 협약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돈 받고서 막 팔아먹거나 이러면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when making choices the importance of margin 한계의 중요성이죠. 마지날이니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걸 의미한다. having a li를 뭐야? 약간 더 갖는 거. 또는 뭐야? li를 조금 덜 갖는 거 무엇인가?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리포스트 의미한다. 효과를 effect of consuming 소비하거나 오는 생산하는 여분의 한 단위를 뭐라고? extra one unit. 이해가? one extra unit. 여분의 한 단위를 생산하는 거야. 또는 소비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 이해가? 그래서 마지날 베네핏은 뭐야? 한계 효용. 한계 혜택이야. 이해가? 근데 이런 한계 효용은 언제나 체감합니다. 언제나 뭐라고? 체감해. 왜 그럴까요? 짜장면을 한 그릇을 먹으면은 맛있어 안 맛있어? 두 그릇 먹으면 여전히 맛있죠. 효용은 조금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효용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거야. 폭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가파르던 그래프가 약간 완만해지겠죠. 세 그릇이면 여전히 효용이 난 올라가. 어떤 놈들은 못 올라가지. 그때부터 벌써 뭐야? 곤욕이지. 나는 20그릇까지 괜찮아요. 나는 계속 올라가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 이제 굽다가 20그릇 넘어가면 나도 이게 되겠지. 언제나 한계 효용은 어때요? 언젠가는 체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단위 먹었을 때 늘어나는 나의 베네핏. 이거 뭐라 불러? 한계 효용, 베네핏. 얘가 비용도 있겠죠? 읽어보죠. 이제 변하다 전체 프라이빗 베네핏 뭐야? 사적인 혜택에서 하나 여분의 단위로. 얘가 여기까지? 마지막 코스트는 뭐야? 변하다 전체 개인 비용의 여분의 한 단위로.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게 한계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야. 한 단위 썼을 때 늘어나는 조금 늘어나는 거.
됐어? 언제나 체감한다 그랬어요.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경제학에서 한계 뭐 이런 거 나오면 쫄면 돼, 안 돼? 탄력성 이런 거 쫄지 마. 개뿔도 아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엄청 이거 뭐 끝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 그제 끝도 없고 뭐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내가 그 뭐 관련된 걸 많이 했고요. 지금 뭐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 AI 같은 거 매우 중요하겠죠? AI 앞반에서 잠깐 한 것 같고 AI는 그래서 아까 특이점도 한 것 같네요. 앞반에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몇 개 말해봐. 뭐 좀 선생님 저는 요새 시사 문제 중에서 이와 관련된 게 좀 신경 쓰이는 거 없어요? 고3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서 구글링해서 한번 봐보자고. 뭐 관심 있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는 거를 우리나라 사회를 살아가는 교수님들이니까 또 가지 관심이 있겠죠. 젠더 이퀄리티 어때? 젠더 이퀄리티가 뭐야? 우리나라 여성부 해체한다 그러지? 내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그 미친 짓이라 생각하는데 그 성평등이 우리나라가 완성된 나라야? 그건 아니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약진한 건 사실이죠. 전교 1등도 최근에 다 어디야? 여학생이야, 남학생이야? 남녀공학 가면 전교 1등 대부분이 누구야? 남자야? 다 여자야. 공학 가면 거의 다 남자가. 그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해. 시험만 잘 보죠, 시험만. 실력으로 보는 것만. 그리고 실력도 요새 밀리는 것 같아, 어쩔 때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뭐 보면은 체력이 좀 있으니까 막판에 좀 치는 게 있긴 한데 성실성으로 게임이 대한대 여학생한테. 니네 시험 범위도, 남학생들이 시험 범위도 모르잖아. 여학생들은 시험 범위도 잘 알아. 전부 다 수행평가 다 하고 게임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젠더 이퀄리티라는 개념은 다 알 거고요. 요즘 뭐 요새 나온 개념 중에 하나만 공부해보고 넘어가죠.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유엔에 나오는 개념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모든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언제나 뭘 신경 쓰라는 거야? 성 문제를 주류화해서 여성의 권리를 주류화해서 단어가 또 안 나오는데 왜 이게 떴어? 메인스트림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이게 제일 먼저 떴어? 여기 있다. 그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뭐라고요? 젠더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젠더 메인스트림. 뭐야 여기서도 왜 없는데 이 새끼도 제목만 젠더 메인스트림이야. 개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긴 있으려나? 하귀 아카데미? 이게 뭐 하는 데야? deny. 이거 이제 젠더 문제에 반응성 있는 통치, 정부 이런 겁니다. 어디야 이게? 어느 나라야? 젠더 메인스트림 개념 설명을 좀 읽어주려고 했더니 제목만 젠더 메인스트림이고 여기 있다. 읽어보죠. 젠더 메인스트림은 전략이다. 이제 스트래티지. 개선시키려는 to improve. 공공정책의 질. quality of public policies. programs and projects. 확실하게 하면서 ensuring 뭐라고? 확실하게 하면서 a more efficient allocation 더 효율적인 배분을 자원해. 보다 나은 결과가 의미한다. 증가된 복지를. both men and women. 여성 both women and men 둘 다에게. 그리고 창조를 더 사회적으로 저스트가 뭐야? 단지야 정당하냐? 정의로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젠더 문제, 성평등의 문제를 그리고 착각하지 말게. 여성만을 위한 거야? 인간 자체를 위한 거야? 남녀 다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피의식 같은 거 하시면 돼, 안 돼? 남학생들 뭐 여자만 위하고 말이야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화학적으로 거세가 된 새끼들이야. 이해가? 자꾸 무슨 남성 해방이 어쩌고 미친놈들이죠. 하여튼 정신 나간 새끼들 많아요. 전부 다 그 화학적으로 거세가 된 케미칼리 카스트레이티드. 이해가지? 너츠 병신들이. 됐고 젠더 메인스트림의 개념도 있었고 했고요. 특별히 별로 할 거 없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디펜시브 디모크라시라는 개념을 좀 다뤄보고 끝내죠. 그래, 방어적 민주주의.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형식적인 절차를 의미할까, 내용을 의미할까?
democracy. What is it about? Is it about formal procedures? nominal procedures? nominal procedures가 뭐야? 이름뿐인 절차. 얘가 or is it about substance? substance가 뭐야? 실체에 관한 건가? 민주주의는 뭐에 관한 걸까? 선거를 통해서 집권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국인을 죽이자고 하는 내가 그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어. 자, 이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거야? 그거 한 새끼가 있죠. 중국인만 아니고 이름을 뭘로 바꿔놓으면 딱 맞아. 유태인. 이거 한 놈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이게 누구야 말해봐. 히틀러죠, 히틀러. 그러니까 히틀러 때문에 나온 거일 수도 있어, 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을 임피치가 뭐야, 우리나라가. 트럼프도 임피치 관련 있잖아. 임피치가 뭐야. 정당 해산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임피치가 뭐야. 탄핵. 우리 했잖아. 우리나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우리는 임피치가 뭐야? 탄핵했죠? 그 다음에 disband가 뭐야? parties. 정당을 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이나 이 고위관직자를 탄핵, 임피치하거나 disband parties, political party, 정당을 해산하는 건 뭐 때문이야? 바로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정강 같은 게 민주적인 원리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disband the political party, 정당을 해산하거나 정치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파면할 수 있는 거 탄핵으로. 이해가? 전부 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디펜시브 데모크라시, 방어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야, 실질적 민주주의야. substantial democracy. 이해가죠? 난 노미날이 뭐라고? 이름 명목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지네를 뭐라고 불러? 중국 공산당도 지네를 뭐라고 그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 북한도 그러고. 그게 진짜 민주주의 디모크라시야?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코리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미널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우리가 서브스텐셜, 사실상의 진짜 알맹이가 있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뭔지 알지? 헌법재판소 영어로 뭐야? 헌법재판소. 그래, Constitutional Court. 여기서 우리나라는 박근혜 씨도 탄핵을 했고 덜을 붙이죠. The Constitutional Court. 바로 정당 대선할 수 있어. 이해가? 그래, 민주적 기본가치 핵심은 뭐야 그러면? 핵심은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 떠들지만 진짜 핵심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답니까? 사회적 기본 질서도 있어 없어? 사회주의가 가미된 헌법에 우리는 혼합이야. 우리나라 헌법은 믹스드야. 이해가? 우리가 초대 헌법에는 그 근로자들의 이익을 균점할 권리까지 넣어놨었어요. 이해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합경제 시스템이야. 이해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꾸 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헌법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이해가?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기본 질서도 집어넣고 있어 분명히 이해하죠.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사회적 기본 질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위한 거야? 그렇죠. 휴먼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정책을 가진 정당도 어떻게 돼요? 디스밴디드 뭐야? 해산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만들려는 트럼프라든가 이런 미친 인간들도 어때요? 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박근혜는 잘 모르겠어요. 왜 탄핵당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줌마 때문에 탄핵되지 않았나? 뭐 최순실인가 뭐 맞지? 후회가 많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도 없겠죠? 그래 안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더 많은 기본 상식 같은 거 알고 싶으면 해년마다 했기 때문에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그거 듣고 또 더 보고도 하고요. 또 평소에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말하기라든가 에세이 수업 이런 거 듣고 토론 수업 참여하고 했으면 어때? 이미 기존에 많이 다루던 주제들이야. 이해가?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영문과 교수님들이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주제를 만져본 거야. 이해가? 여기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이런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회 상식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해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 교양 같은 거를 다뤄봤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